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좀 반등이 살짝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 고민 분명히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현금화를 해서 손실을 줄여야 될까? 정말 더 하락을 할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뭐 어떤 매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지코인하고 가장 많이 매매를 하시는 도지코인하고 니플 두 가지를 제가 볼 텐데요. 자, 일단 10분봉에서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10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자, 어떻죠? 저점을 지지를 하던 위치에서 좀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을 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건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하다,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386원 이 위치에 대해서 무조건 안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많은 자리들 있잖아요. 수많은 자리. 엄청 많은 그 호가들이 다 이 라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핵심적인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86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매매를 이탈을 하더라. 매수를 올라와서 매수를 했더니 이탈하더라. 그러면 다른 호가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다른 호가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저항이 생기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지금 이제 업로드가 워낙 늦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아마 1시간 뒤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386원에 대해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하락이 자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항 지금처럼 저항이 다시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점이 자꾸 깨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밑꼬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밑꼬리 확인하는 것은 좀 기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자, 전 저점,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10분봉이든 5분봉이든 30분봉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이탈되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탈되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지금은 누르는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 익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라오는 슈팅이 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는 두 가지예요. 매수가 저점을 지키는 것 같아서 매수 또는 저항이 생기는 위치를 돌파하는 것 같아서 매수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익절에 대한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이렇게 좀 짧게 끊어가세요. 이렇게 지금 워낙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시간 뒤 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는 어디 위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386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한 자리를 더 볼게요. 자, 좀 큰 그림으로 볼게요. 밑으로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밀고 내려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86원에 대한 저항 그리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두 자리가 보여요. 여기도 보이시죠? 자, 400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00원도 보이지만 한 자리가 전 더 보입니다. 자, 이 위치예요. 396원. 이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빠지는 것은 지금 큰 의미 없어요. 반등이 나오고 자, 안착 또는 저항이 생기느냐 안착을 시키느냐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바로 보겠습니다. 리플은 일봉에서 잠깐 좀 확인할게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며칠, 그러니까 일주일째죠. 일주일 동안 강조를 했었던 자리, 그죠? 자, 이 위치에 대해서 1040원입니다. 1040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깨지면 이거는 좀 깊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위치가 깨진다라고 하면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1차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매수가 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몇 프로 괜찮죠.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매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힘이 강하지 않죠. 단기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뭐 코인에서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식에서 똑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질문을 주시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만 이제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기 분석이 안 되면 장기 분석이 안 돼요. 제가 차트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장기 분석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시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상승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단기 분석이 돼야 돼요. 단기 분석이 안 되면 장기 분석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단 지금 누르는 힘이 자, 이 상황 모양을 딱 봤을 땐 누르는 게 워낙 강하다고 봐야 돼요. 누르는 게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짧게 매수 매도에 하는 거 있어서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매수 올라갔을 때 뭐 50% 털고 30% 털고 나머지 물량 뭐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제 10분봉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2번 터치했네요 오늘. 자, 그러면 매수 자, 여기 제가 좀 전에 도지코인에서 말씀드렸던 위치 확인되시죠? 똑같은 위치예요.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이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흐름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삼각형이 있죠. 똑같아요. 삼각형 말 그대로 자, 이게 점이 세 개를 연결되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흐름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찍혀야 하는 자리들은 꼭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정확하게 저항된 거예요. 제가 도지코인에서도 라인을 어떻게 설정했었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찍힌 자리를 보시면 자, 80원이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자, 80원. 그리고 나서 또 이 위치 90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상승이 나와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57원까지 바로 간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이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간 위에서는 어떻게 익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모양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분봉상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올라올 수 있겠는데 호가의 흐름 여러 가지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런 홀딩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딱 이 모양 하나를 가지고서는 1시간 뒤, 2시간 뒤 제가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잘 되고 저항이 생기고 있고 다시 밀렸을 때 어떻게
40원이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안착을 하느냐, 안착을 못하고 다시 빠지느냐, 이런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왜 밀렸을까요? 네, 혹시 확인되십니까? 자, 왜 그러냐면 글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밀었을 때의 하방에 대한 거래량과 상승에 대한 거래량, 예, 누르는 힘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어떻게 누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저항입니다.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일일이 계산을 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하도 이제 차트를 많이 보니까 많아 보인다, 적어 보인다 대충은 아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네, 그래서 지금은 올리는 것에 있어서 여기 이 위치에서 이제 거래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